예, 간밤에 미국 시장은 다우와 S&P 500 지수가 소폭 상승을 했고요. 대신에 나스닥은 또 소폭 하락을 했습니다. 초반에 하락했던 거를 열심히 만회해서 결국 플러스까지 올린 상태인데 시장이 상당히 좀 강하게 계속해서 움직이고 있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. 자, 오늘은 국내 시장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는데요. 그동안은 이제 목소리만 들었던 분인데 오늘은 직접 출연을 해 주셨습니다. 황유현 신한금융투자 서울파이낸스센터 PB팀장 나오셨습니다. 예, 네. 안녕하십니까? 네, 안녕하세요. 좀 전에 제가 얘기하면서도 나오셨습니다보다는 전화로 연결돼 있습니다. 이렇게 갑자기 막 생각이 들어가지고요. 최근에 아무튼 개인 투자자분들도 많이 접하시고 할 텐데 네. 어떻게들 생각을 하십니까? 지금 일단은 개인 투자자분들의 생각은 다들 좀 조급해 하십니다. 조급. 그러니까 네, 일단은 계속 뭐 보유 종목과 상관없이 또 예. 주식을 하시든 분이든 안 하시든 분이 상관없이 일단은 계속 뭐 뉴스에서도 그렇고 계속 뭐 이제 검색을 해보시면 계속 빨간색이 많이 보이니까 예. 나만 돈을 못 벌고 있는 거 아니냐 뭐 그런 생각들이 좀 많이들 있어서 지금이라도 사야 되느냐에 대한 문의들이 사실 굉장히 좀 많이 있으시죠. 네. 그러면 어떻게 대답을 해주십니까? 글쎄, 뭐 이게 주식 투자라는 게 뭐 개인 투자분의 성향이 사실 제일 중요한 부분들이라서. 당장 오늘 사시고 오늘이 꼭지가 될 수 있습니다라는 말들을 사실 많이 말씀드려요. 왜냐하면 뭐 앞서 센터장님께서도 좀 약간 보수적인 말씀을 해주셨지만 지금 일단은 좀 약간 과열차게 올라가고 있는 부분들은 많이 있기는 많이 있기 때문에 사실 조금 뭐 지금 이제 기존에 가지고 있으셔서 주식을 계속 수익이 나 있는 분들이라면 상관없는데 지금 오늘 사서 이제부터 이제 평균 단가가 딱 오늘 종가로 찍혀 있는 분이라고 하면 언제든지 손절매를 할 생각으로 접근하셔라. 약간 지금은 또 연말이기도 하고 하니까 좀 약간 그렇게 약간 좀 저도 이렇게 보수적으로 좀 말씀드리고 있는 편입니다. 글쎄 제가 생각해도 굉장히 힘드시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게 그렇게 이제 이게 주가가 많이 올랐으니까 조금 지켜보시죠라고 얘기하면 그 얘기를 1850에서부터 그렇죠. 했어 뭐 이렇게 되기 때문에 상당히 좀 힘들죠. 자, 본격적으로 제가 한번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. 간밤에 미국 시장을 보셨을 텐데 미국 시장을 보시면서 어떤 생각이 드셨습니까? 뭐 세다라는 말밖에 뭐 들을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. 일단은 뭐 백신이 나왔고 백신 관련 영향이 이제 본격적으로 시장을 미치기 시작했죠. 근데 우리 사실 백신이 나오면 지수가 좀 고점을 치지 않겠느냐. 왜냐하면 백신에 대한 기대감으로 주가들이 계속 올라왔었잖아요. 그렇다 보니까 백신이 나왔고 이제 실제로 뭐 다음 주나 다다음 주부터 이제 실제로 백신이 맞으면 지수가 좀 이제 좀 쉬어가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좀 들긴 하는데 오늘도 사실 하락했다가 이제 아래 꼬리를 만들고 올린 거잖아요.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제부터는 저도 조금은 조심해야겠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. 근데 일단은 또 이거 백신 이야기 말고도 고용 지표가 둔화됐음에도 불구하고 추가 경기 부양책이 나올 거다라는 내용으로 주가가 또 올라간 거잖아요. 이게 어떻게 보면 강세장의 기본 논리잖아요. 그렇죠. 그러니까 뭐 항상 어떤 재료가 나오더라도 이거를 긍정적으로 해석을 하는 그런 부분들인데 일단 지금은 그런 흐름이 일단 이어지고는 있습니다만 조금은 조심은 해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. 왜냐하면 지금 나스닥이 지금 12,000포인트를 네 번째 시도를 하다가 이제 드디어 돌파한 거긴 한데 여기 너무 쉽게 돌파한 게 아니냐라는 생각이 좀 들고 조금은 보수적으로 좀 대응해도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. 돌파하는 것 자체가 이게 그 저항선을 돌파할 때 굉장히 강하게 돌파를 해버리면 그래도 힘이 있다라고 보는데 그러니까 이렇게 갖다 얹어놓는 형태가 되면 별로 그렇게 힘이 없다라고 보는데 아직까지 나스닥 지수는 후자 쪽에 좀 속해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. 자, 우리나라에서도 미국에 이제 뭐 투자하는 분들도 많고 할 텐데 뭐 그것뿐만 아니라 최근에 이제 미국 시장이 움직이는 게 우리나라 시장에도 굉장히 큰 영향을 주니까요. 미국의 업종이나 그다음을 어떻게 보시고 업종별로 그다음에 이제 또 필요한 전략 좀 말씀을 해주시죠. 저는 이제 최근에 이제 미국 주식 뭐 사야 되냐라고 많이들 많이 물어보시는데 사실 뭐 지금 뭐 빵 주식이라든가 뭐 테슬라라든가 이런 주식들을 지금 와서 따라잡기는 사실 조금은 뭐 부담될 수밖에 없다라고 보여지고요. 사실 뭐 저희 영업사원이라든가 추천한 입장에서. 근데 이제 지금 가장 좋은 거는 저는 스타벅스나 디즈니 아닐까 싶습니다. 왜냐하면 일단은 이게 영원하진 모르겠지만 일단은 영속적인 그 사업 모델을 좀 가지고 있고요. 특히 디즈니 같은 경우에는 사실 미키마우스 하나로 100년을 버텨온 기업이잖아요. 그리고 계속적으로 컨텐츠 사업들을 부가적으로 생산해내고 있고 앞으로도 생산해낼 거고 그 지금 어린 친구들이 봤던 뭐 엘사라던가 그런 캐릭터들이 또 어른 됐을 때 가면 또 디즈니랜드 가서 또 볼 수도 있고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이 이제 컨텐츠의 순환의 차원에서 봤을 때
디즈니가 가지고 있는 이런 컨텐츠 사업 영역들 그리고 또 디즈니 플러스 같은 이제 또 스트리밍 서비스까지 한다라고 하면 디즈니 같은 기업들은 이제 겨우 코로나 이전 주가로 올라왔고 예. 이제 뭐 이제 백신이 나오고 실제로 사람들이 디즈니랜드에 본격적으로 가기 시작한다라고 하면 이제부터 돈을 또 더 많이 벌 거기 때문에 디즈니 같은 주식들은 뭐 지금부터도 지금 사도 저는 문제 없다라고 생각합니다. 예, 네. 디즈니하고 스타벅스를 네. 주목하라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나라에서 스타벅스 되는 것만 생각하면 진짜 참 엄청나죠. 스타벅스 주가 네, 굉장히 많이 맞습니다. 올라가야 되지 않을까라는 네, 생각이 좀 들긴 합니다. 자, 우리나라 시장에 대해서 한번 좀 여쭤봐야 될 것 같은데 네. 최근에 주가 굉장히 잘 네. 올라가고 있습니다. 앞으로 주목해야 될 포인트를 뭐로 지금 보고 계십니까? 일단은 지금 주도 섹터를에서 계속 놀아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좀 많이 듭니다. 일단은 예. 어제도 삼성전자와 하이닉스가 지금 주도 섹터는 반도체 IT다라는 거를 뭐 여실히 좀 보여줬고 예. 이런 부분들이 조금 더 저는 내년까지도 이어질 수 있을 거라고 보는데 그때 전화 통화에서도 뭐 말씀드렸지만 2017년도 느낌이 난다라는 말씀을 좀 드렸어요. 그때도 예. 삼성전자가 2016년 5월부터 2017년 후반까지 올랐거든요. 그렇죠. 근데 이 삼성전자가 사상 최대 영업이익 실적 찍은 거는 2018년도입니다. 예, 18년도. 예. 그렇기 때문에 먼저 선행해서 움직였거든요. 근데 지금 삼성전자의 예상 영업이익 추정치를 보면 2018년도 실적 한 영업이익 한 50조 후반이나 60조 정도에 도달하는 건 한 2022년 정도가 나오고 예, 있어요. 예, 예. 그렇게 보면 결국은 삼성전자의 주가 상승은 내년 정도가 피크가 아닐까라고 보는데 예. 지금부터 삼성전자가 더 올라갈 수 있느냐에 대한 고민인 거잖아요. 근데 그렇죠. 사실 2017년, 16년, 17년도 올라갔을 때도 130만 원에서 260만 원 정도, 1년 예. 반에 걸쳐서 2배 정도 올랐고요. 예. 그리고 본격적으로 2017년도에 한 30% 정도가 올랐습니다. 예. 2017년도에만. 그러니까 내년에도 지금 올해 삼성전자가 6만 원부터 한 30% 정도 올란다고 치면 한 지금 증권사들 목표가인 한 8만 원 정도가 대략 그렇죠. 나오거든요. 예, 예, 예. 그러면 지수도 사실 30% 정도 올라간다 치면 저는 조금 내년에 한 3,000포인트 터치도 가능하지 않겠느냐. 예. 뭐 앞서 센터장님께서 터치가 무슨 의미가 있느냐. 그냥 도달하고 이렇게 안착하는 게 의미가 있다라는 건데 일단은 그 올라가는 과정 중에서는 분명히 수익이 많이 날 거기 때문에 그렇죠. 지수도 예, 예. 뭐 삼성전자가 그렇고 다른 종목들도 그렇고 어떻게 매매를 하느냐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일단은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내년에는 그래도 조금은 상반기까지는 좀 기대해 볼 만하다. 저는 일단은 그렇게 보고 있고 여전히 지금 뭐 올해 그 언택트 주식들, 뭐 카카오, 네이버 이런 주식들이 시장 주도해서 이끌어왔다라고 하면 그 이제 주도주의 바통을 IT가 이어받은 것 같거든요. 그렇죠. 그렇기 예. 때문에 그런 IT 이제 좀 IT하고 경기 민감 주식들까지 좀 해당이 되는 것 같은데 일단은 좀 대형주 단에서 노는 게 계속 매매를 하시는 게 좀 뭐 예를 들어서 포트가 100이 있다라고 하면 최소 대형주 비중을 한 50%를 갖춰놓고 있어야 어제도 사실 지수가 엄청 많이 올랐지만 왜 내 종목은 안 오르지라는 느낌을 받으신 분들이 분명히 그렇죠. 있었을 거라는 예, 예, 거예요. 이게 사실 되게 소외감 느낌이 이게 모두 다 하락할 때 내 종목 오르는 것보다 모두 다 상승할 때 내 종목 떨어지는 그건 감정 정말 환장하는 네, 그게 더 소외감이 더 크거든요. 예. 근데 이제 그럴 수 있기 때문에 약간 감정 해증이라는 말을 저는 개인적으로 쓰는데 이런 차원에서라도 약간 대형주는 조금 일정 부분이라도 억지로라도 조금 가지고 가시는 게 좀 전 좋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. 예, 알겠습니다. 자, 네. 시장 내부에 대해서 제가 좀 한번 여쭤보도록 네. 하겠습니다. 우리 몇 달 전까지만 하더라도 보면 주식 시장을 성장주로 나눴고 그 다음에 네. 가치주로 나눴고 네, 맞습니다. 뭐 이런 형태로 했습니다. 근데 지금은 보면 사실상 성장주, 가치주 또 뭐 업종 대표주 이런 것들의 구분이 거의 사라진 상태라고 저는 맞습니다. 보입니다. 그러니까 어떻게 나눠지냐 하면 주가는 오른 주식과 오르지 않은 네, 주식으로서 그렇죠. 나눠지고 그러니까 즉 성장주 중에서도 많이 올랐다가 또 많이 하락한 주식도 있고 그렇지 않은 주식도 있고 가치주에서도 마찬가지로 그러는데 오르는 건 어느 쪽으로 오르냐 하면 안 오른 주식들로서 지금 올라가고 있는 네. 상태거든요. 그러다 보니까 여행주도 올라갔죠. 맞습니다. 조선주도 올라갔죠. 최근에 보면 이제 반도체도 물론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겠지만 시장 내부적으로 봤을 때 큰 힘이 되는 부분들은 뭐 자동차나 이런 거 배오르는 동안에 이건 40%도 못 올랐지 않냐 이런 네. 것들이 굉장히 이제 큰 네. 그런 그 부분들인데 그렇게 따져 보면 지금에서 오르지 않은 주식이 어디 있어 이렇게 네, 되니까 맞습니다. 이게 또 하나의 걸림돌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들인데 거기에 대해서는 지금 어떻게 보십니까? 근데 저는 오르지 않은 주식은 오르지 않는 이유가 있다라고 그렇죠. 생각합니다. 예, 예, 그렇기 예. 때문에 저는 어떻게 보면 이게 뭐 가치 투자자냐 기술적 분석 투자자냐에 뭐 그렇게 좀 갈림길로 갈 수도 있긴 한데 저는 시장의 가격이 다 말해준다라고 생각합니다. 예. 그렇기 때문에 시장의 가격이 이미
뭐 가치를 떠나서 이미 올라갔다는 거는 시장의 투자자들이 이 주식은 올라가도 된다라고 판단하는 거기 때문에 오르는 주식이 지금 시장의 주도주나 아니면 시장의 선택을 받았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예. 굳이 지금 안 가는 주식을 기다리면 사서 오르겠지라는 생각을 가지고 가시는 것보다 가는 주식을 그냥 더 타서 조금 더 그 상승을 좀 누리시는 게 낫다라고 생각을 하고요. 물론 예. 그 안에는 뭐 이제 기술적인 뭐 영역 좀 그 테크닉도 좀 필요하겠고 여러 가지 뭐 투자 논리들이 좀 많이 필요는 하겠지만 지금은 그래도 가는 말에 올라타는 게 낫다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들고 대신 리스크 관리들은 좀 잘 하시면서 대응하시는 게 좀 낫다라고 생각합니다. 그 네. 주식시장 그 격언에 그런 네. 게 있지 않습니까? 네. 달리는 말에 네, 올라타라 말했죠. 뭐 이런 거 네. 있는 것처럼 그 안 오른 주식 가지고 마음 끓이는 네, 것보단 맞습니다. 아예 그냥 오르는 쪽에 네. 계속 편승하는 게 좋다 이렇게 이제 네. 말씀하셨고요. 자 그러다 보니까 12월 달에 네. 과연 좋은 업종이 어떤 게 될 것인가 네. 하는 게 궁금할 수밖에 네. 없거든요. 팀장님은 어떤 업종을 좀 꼽고 일단은 계십니까? 우리가 경기 민감주라는 큰 틀에서 봤을 때 우리가 예. 전통적으로 경기 민감주라고 하면 뭐 은행, 뭐 증권, 건설, 화학 뭐 이런 주식들이 전통적인 경기 민감주고 그렇죠. 그다음에 스마트폰 등장 이후에는 이제 IT가 경기 민감주가 이제 점차 이제 확대가 되어 가고 있는데 이제 큰 틀에서 경기 민감주를 나누고 봤을 때 IT와 전통적인 경기 민감주를 또 나눈다라고 하면 어제도 보면 이게 서로 키 맞추기를 하고 있는 것 같거든요. 그렇죠. 그러니까 이제 IT가 한번 쫙 오른다라고 하면 그 다음에는 다른 경기 민감 주식들, 그러니까 뭐 화학, 건설, 조선 뭐 이런 주식들이 자동차 이런 쪽이 올라가다 보는데 오늘은 조금 이쪽 후자가 아닐까 좀 생각이 좀 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어제 좀 과하게 올랐던 종목들에서 좀 차익실이 좀 나올 확률이 좀 높고 예. 어제 좀 덜 올랐던 뭐 현대차라던가 아니면 뭐 조선이라던가 건설이라던가 이런 쪽에서 좀 매매 기회를 좀 찾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이렇게 약간 퐁당퐁당 하는 개념으로 약간 이렇게 트레이딩 하시는 개념으로 접근하시거나 아니면 그냥 뭐 쫙 사놓고 그냥 버티시는 것도 사실 나쁘진 않은데 예. 조금 뭐 이렇게 좀 적극적으로 개입을 하셔서 하신다라고 하면 이런 전략도 저는 괜찮다고 생각합니다. 예, 알겠습니다. 자, 그런 의미에서 토픽을 한번 좀 꼽아주시죠. 일단은 뭐 삼성전자, 하이닉스 필수적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. 예. 일단 오늘은 저는 현대차가 현대차. 좀 굉장히 좀 많이 좋아 봅니다. 현대차는 뭐 가치주 PBR이 0.6배이기 때문에 예. 가치주도 되고요. 예. 그다음에 영업이익이 내년에 한 2배 정도 늘기 때문에 뭐 턴어라운드 주식이 될 수도 있고. 그다음에 내년에 또 수소차나 전기차 또 신차 라인업들이 또 발표가 되기 때문에 또 이 한쪽 부분에서 성장주 영역이 되겠죠. 그리고 또 신흥국 경제들이 살아난다고 하면 또 디젤이라든가 기존의 내연기관 자동차들도 또 신흥국에서 많이 팔릴 거기 때문에 예. 앞에서 끌어주는 모멘텀도 있고 그다음에 뒤에서 받쳐주는 밸류도 있기 때문에 현대차는 지금 구간에서는 굉장히 좀 좋은 구간이지 않을까. 그리고 예. 또 최근 몇 주 동안 또 옆으로 횡보를 계속했기 때문에 에너지를 예. 또 비축했다고 보거든요. 그렇기 때문에 지금 구간에서는 굉장히 좀 많이 좋아 보이고요. 그다음에 삼성 엔지니어링 같은 주식들, 그러니까 뭐 이제 건설주 이제 플랜트 주식인데 정말 삼성 엔지니어링 한 10년 정도 차트를 보면 정말 고생 많이 했거든요. 그렇죠. 고생 많이 했죠. 했는데 그동안 뭐 적자 수준이 뭐 저가 수준이 하다가 근데 이번에부터 지금 뭐 이번 최근에 멕시코에서 수주 나온 것도 있었고 그다음에 앞으로 한 3년치 일감도 있고 그리고 올해 코로나로 인해서 지연된 수주도 있고 하다 보니까 이제부터는 좀 많이 회사가 많이 바뀔 거라고 봅니다.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제 이런 대형 주식들은 한번 오랫동안 쉬었다가 대량 거래량이 나오고 한번 이제 위로 관성을 받으면 그 이제 관성의 힘에 의해서 되게 오랫동안 그 시세가 분출이 되거든요. 올해 현대상선 HMM이 약간 딱 대표적으로 그런 그렇죠. 케이스라고 볼 수 있는데 엔지니어링도 충분히 그럴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. 네. 예. 자, 그 부수적으로 몇 개를 좀 네.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. 세상에 배고픈 건 참아도 네. 배 아픈 건 절대 못 참는다고 얘기하거든요. 네. 지금 배 아픈 가장 그 투자자들이 이제 코스닥에 투자하고 있는 네. 투자자들이 정말 배가 아픈 네, 상황이죠. 뭐 그러시죠. 왜냐하면 뭐 지금 보면 원래 다른 쪽에서 올라가는 건 가장 잘 오르는 주식들만 보입니다. 네. 그런 의미에서 맞습니다. 어제 네. 보면 이제 아마 SK 하이닉스는 9%, 8% 이렇게 오르는데 왜 코스닥은 이럴까? 이제 이런 거 할 텐데. 네. 자, 코스닥 투자자들한테는 어떻게 지금 조언을 하십니까? 지금 코스닥은 일단은 뭐 12월 달이 됐기 때문에 저는 대주주 양도세 이슈가 일단은 다시 한번 또 불거질 시점이라고 봅니다. 일단 10월 달에 관련 이슈로 인해서 먼저 한번 뭐 조정을 좀 나왔다라고 하는데
아마 다음 주 선물 옵션 만기가 지나고 나면 정말 시장에서는 코스닥의 매기가 좀 많이 사라질 확률이 좀 높다라고 생각하고요. 왜냐하면 일단 공격적으로 사진 않을 거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좀 그렇다고 보고요. 어제가 전형적인 이제 우리나라 시장 현재 대형주 장세라는 걸 보여줬다라고 볼 수 없어요. 원래는 하이닉스가 2~3% 오르고 관련 부품 주식들이 그 이상 7~8% 그렇죠. 올라야 정상인데 오히려 지금 역으로 이렇게 움직이고 있잖아요. 그러니까 코스닥 시장이 다행히 약한 건 아닌데 말씀하셨던 것처럼 배가 아픈 상황인 거죠. 그렇기 그렇죠. 때문에 코스닥 시장에서는 지금은 좀 약간 그렇다고 뭐 테마가 안 먹히는 시장은 아니거든요. 뭐 관련 테마가 있으면 다행히 뭐 호가라들이라든가 수급이 들어오기 때문에 대신에 좀 약간 압축해서 조금 움직이고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좀 약간 코스닥은 지금은 철저하게 트레이딩 정도로만 봐주셨으면 좋겠고 바이앤홀드로 가져가시는 건 코스피로 가져가시면 좋겠고 코스닥이 지금은 한 앞으로 이번 주까지는 해볼 만할 것 같은데 전 다음 주부터 한 2주 정도는 조금은 대형주 단에서 매매를 하시는 게 또는 시가총액이 좀 높은 종목들에서 매매하시는 게 전 좋다라고 생각합니다. 트레이딩 차원에서 좀 접근해라라고 말씀을 하셨고요. 자, 마지막으로 한번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연말이 되면 역시 이제 배당주 계속 얘기 나오는 건 당연합니다. 어떤 종목들을 지금 우리가 배당주로 생각해야 될까요? 12월 달에만 매수하는 개인적으로 매수하는 종목인데 한국전력 대표적인 될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. 일단 내년에 실적이 좀 좋아지는 부분들도 있고 지금부터는 뭐 이제 주가도 워낙에 많이 내려왔기 때문에 좀 바닥을 잡았기 때문에 해볼 만하다라는 생각도 좀 많이 있고요. 그리고 좀 증권주에서 한국전력은 한 3%, 2% 후반이나 3% 초반 좀 기대하고 있고, 그다음에 NH투자증권, 뭐 이 증권주 말고도 다른 다른 이제 증권주들이 대부분 이 정도 배당의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대표적으로 뭐 NH투자증권 말씀드렸지만 다른 증권주도 같이 보셨으면 좋겠고요. 지금 최근에 그 보험주 주식들이 흐름들이 좋습니다. 영업이익도 계속 컨센이 상향도 되고 있는 부분들도 좀 있고 주가 흐름들도 좋은데요. 코리안리 같은 경우에는 지금 작년 배당이 5%대가 나왔었거든요. 그리고 올해 자사주 매입도 많이 했고 그렇기 때문에 자사주 매입을 많이 했다는 거는 그 기업이 좋으려면 사실 배당을 많이 올리면 그 기업에 다시 또 들어가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올해 내내 자사주 매입을 많이 했다라는 거는 내년에 배당 성향을 많이 늘리려는 목적이 아니었냐 이렇게도 좀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. 그리고 뭐 코리안리 아시는 분 아시겠지만 뭐 재보험사에서는 뭐 압도적인 1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뭐 지금 구간에서는 코리안리도 한번 배당 관점에서는 한번 해볼 만하다. 그리고 지금 사실 뭐 배당으로 5% 얻더라도 주가가 5% 떨어지면 아무 의미 없잖아요. 근데 지금 뭐 보험 주식들이 좀 계속 영업이익들이 컨센이 상향되고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주가 차익도 한번 기대해 볼 수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보험 주식도 한번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알겠습니다. 한국전력, NH투자증권, 코리안리를 배당 주식으로 추천해 주셨습니다. 자, 오늘 나와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. 고맙습니다. 지금까지 황유현 신한금융투자 서울파이낸스센터 PB팀장이었습니다.